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몇 달 전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미국 국회의원이 쿠팡을 두둔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정작 투자해야 할 건 제대로 안 하면서 대관 조직은 매머드급으로 키운 쿠팡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쿠팡의 로비망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으로까지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말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의원이 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들어왔어요. 앉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미 의원이 말한 기업은 쿠팡이었습니다. 지난 6월 대선 당일 쿠팡 배송 기사들이 처음으로 휴무일을 얻어 투표권을 보장받았는데 그걸 차별이라 지적한 겁니다. 5년 전부터 다른 택배 회사들은 보장해온 휴무일로 사실관계조차 틀린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로비, 압박을 미국 국회를 통해서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시 미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 논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신경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 의원이 쿠팡을 거론하자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할 돈이 있으면 제발 제품하고 소비자 생각하면 좋겠다. 지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쿠팡 대표가 5대 그룹과 나란히 동석할 수 있었던 것도 워싱턴 임원들의 대관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몸에 밴 것 같아요.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법을 어기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법 어기는 거는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든가. 국내에서도 올해에만 국회, 정부 등 해킹 대응 기관 출신 공무원 28명을 영입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관 취업이 과도한 기업이 더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는 쿠팡의 대관 라인 핵심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을 임시 대표로 선임한 건 모르쇠 청문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김범석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됩니다. 쿠팡은 미국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 17일 국회 청문회에 로저스 임시대표를 김 의장 대신 출석하는 방패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뒤 통역을 거치다 보면 답답한 모르쇠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선임이 미국에서 벌어질 집단 소송 대비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쿠팡 미국 법원에다가 쿠팡이 잘못을 해서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다 보상해내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미국에서 법무 전문가를 한국 대표로 앉힌 것 같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지난해 11월 추가한 제3자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국회 쿠팡 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과연 증인석에 앉힐 수 있는 것인가? 팩트체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김매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소 5번이나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에 가야 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꼭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김범석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이건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고발이 가능하니까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해에도 수십 건씩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만 보통 10명 중에 4명꼴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고발. 그리고 다른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동행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장을 발부하고 찾아가서 출석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청문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 구멍이 있는 건데요. 지난해 이걸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체포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텔레그램 창업자는 일단 프랑스 국적이었던 데다가 범죄 혐의가 특정돼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국적인데다가 2021년 쿠팡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 법인 대표를 그만두면서 이 한국과의 법적 고리는 다 정리를 해버린 김 의장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 답답하네요. 쿠팡이 대형 사고 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또 김 의장이 쿠팡의 정점이죠. 실질적 오너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죠. 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법인의 의결권을 무려 70% 넘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고요. 그 미국 법인 매출 중에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가고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무시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